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 다니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저희는 재혼 가정이고요. 공교롭게도 둘 다 전 배우자의 바람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아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했고 남편은 전 부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의 이혼 역시 유책 사유가 100% 전부인이라 양육권을 주지 않아도 되었는데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하여 결국 데리고 갔다더군요. 그래도 자식은 끔찍히 생각해서 잘 키운대요. 그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제 딸은 7살인데 둘이 엄청 잘 놉니다. 솔직히 아이가 먼저겠어요. 2주에 한 번씩 남편 면접 교섭 있는 날에는 저희 집으로 그 아이를 자주 초대해요. 편견 없이 아이들 대하며 가슴으로 낳은 큰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은 특별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저 역시 과거에 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 저는 정신과 상담과 약에 오랫동안 의지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헤어졌는데 1년 전 전시모의 연락을 받고 참 어이가 없었네요. 전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말기라고 저더러 와서 간병 좀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푸하하 웃으며 독서를 내뿜고 말았고요. 제가 너무했던 걸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글을 한번 써보게 되네요. 전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커플이었고 꽤 오랜 시간 깊게 사귀었어요. 5년 사귀며 양가 부모님이랑 왕래도 몇 번 했으니까요. 전 남편이랑은 대학 다닐 시절 알게 된 친구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연애 감정 생겨 사귀게 되었네요. 저는 모 항공사 사무직에 합격해 남부럽지 않은 연봉 받던 사람이었고 전 남편은 대기업 입사에 번번이 떨어진 후 회계사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백수 기간에 사귀게 된 겁니다. 비전 같은 거 딱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제가 거의 다 냈어요. 전 남편 집이 그리 여유롭지 않아서 아들이 공부하는데 돈도 못 대주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전 남편 생활비도 제가 챙겨준 적이 많았네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몇 년 뒤 결혼할 네 사람이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쨌든 당시엔 제가 더 여유롭고 안정적이니까 남자친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네요. 전 남편은 회계사 시험 붙기만 하면 저와 결혼할 거라고 큰 소리치고 다녔어요. 가방 속에 항상 프로포즈 링을 갖고 다니며 공부가 잘 안 되면 그 반지를 보고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너한테 갚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 내가 가장 힘들 시기에 자기가 날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는 남친이니 정말 아무리 퍼주어도 아깝지 않았네요. 도시락은 당연했고 가끔은 남친 집 청소도 해주었어요. 너무 바쁘게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 집이 돼지우리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쳤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전시모도 그런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직 무엇 하나 이룬 것도 없는 백수 아들인데 대기업 다니는 처자가 좋다고 따라다니며 학원비도 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 번호를 얻어서 따로 연락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요. 그런 모습에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괜시리 뿌듯했네요. 그렇게 연애하다가도 혈기왕성한 커플이니 싸울 때도 있었죠. 제가 토라져 헤어지자고 했더니 전시모가 저에게 전화 걸어 울고불고 비신 적도 있습니다. 제발 본인 아들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너 없으면 우리 아들 뭣도 없어. 그나마 네가 있어서 버티는 앤데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아들 못 산다. 한 번만 살려다오. 그렇게 비시는 남친 엄마 앞에서
순진한 저도 별 수 없었고 결국 눈물 뚝뚝 흘리며 화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헌신한 지 3년 만에 전 남편은 드디어 회계사 시험에 붙었고 1년 좀 안 되게 면접 준비한 끝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계사무소에 붙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엄청 축하해 주셨고 제 친구들도 다 본인 일같이 기뻐하면서 술집에서 파티도 열어주고 그랬네요. 제가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 많이 한 거 아니까요. 이제 결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30 초반이 다 되어갔고 친구들도 반 이상이 시집을 가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 약간 초조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전시모도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하며 미주알 고주알 수다 떨더니 자기 아들이 대기업 입사하고 나선 전화도 뜸해지더군요. 저도 여자이고 사람인지라 그런 전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서 막 싸대고 울었어요. 전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 친구들이 거의 겹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다 나서서 더 뭐라고 해줬네요. 심지어 남자 동기들도 네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 잊으면 그거 사람 아니다 라고 막 혼내는 여론이 형성되니 그제야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더군요. 굉장히 미적미적 시간을 끄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튼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 수준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한 겁니다. 결혼을 미루려 했던 이유로 모아둔 돈이 없다는 걸 첫 번째로 꼽았는데 사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퇴직 후 지방에 내려가 살고 계셨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갖고 계시는데 그중 하나를 저희 내주신다고 했었어요. 그걸 전 남편도 알고 있었기에 어쩌면 저한테 더 잘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집 문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게 어이없기도 했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뒤 탄탄대로 걷게 되었는데 바로 결혼하는 게 답답할 수도 있겠다고 애써 이해해보려 했네요. 어쨌든 대놓고 변심한 것도 아니었고요. 공주처럼 대접받으며 결혼 진행하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결혼을 치렀네요. 시댁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 탈탈 털어 결혼했고요. 친정엄마 명의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전 가구들은 제가 모은 돈 일부와 전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뚫어 마련했고요. 그래도 둘 다 연봉이 좋은 편인데다 일단 친정에서 집 문제를 해결해주니 남들보다 시작이 매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 둘 낳고 살자고 가족 계획도 세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딱 3개월이요. 왜냐하면 3개월 후부터 시어머니가 합가하자고 쳐들어 오셨거든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원래 안 좋아서 혼주석에도 둘이 같이 안내만에 엄청 싸우셨는데 저희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둘 다 경제력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나마 아버님이 간간히 아는 형님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걸로 한 달에 150만 원 버셨는데 그걸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고 우리 집 와서 살겠다고 하니 저는 너무 당황스럽죠. 어머님은 멋쩍은즉 저에게 니들 어차피 애들도 낳아야 할 것 아니니 그럼 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와서 봐줘야지. 내가 들어오는 김에 세아가 넌 빨리 임신해라. 라며 손주 낳으라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전 남편도 엄마와의 합가를 반기지 않았기에 2주 정도만 있다가 가시라고 엄청 난리치더라고요. 저도 당장 임신 계획은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울고불고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결국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시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희에게 다달이 용돈 50만 원씩 붙여달라 요구하셨습니다. 돈 안 보내주면 다시 저희 신혼집 들어오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맞벌이이고 대출로 돈 나갈 일도 없으니 용돈을 보내드려도 큰 부담이 없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다달이 돈 달라 하시니 황당하긴 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시모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완전 변하더라고요. 사실 니들 결혼시키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선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왔어. 의사 집안 외동딸, 어디 은행 지점장 딸, 교수하려고 서울대 박사과정 밟는 여자. 그런데 다 쳐냈다. 우리 아들 오래 사귄 여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요. 저도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다고 미스 코리아 같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알바로 쇼핑몰 모델도 조금 했었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전문직이잖아. 객관적으로 스펙을 따지면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낫지 뭘. 그래도 의리 때문에 결혼한 거야. 너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툭하면 예물예단 제대로 안 했다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남편이랑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갖고 와서 제가 5천만 원 갖고 온 걸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남는 걸로 가정가구 사는데 보탠 거 다 알면서요.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양가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했거든요. 어머님도 흔쾌히 알겠다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어느 집 며느리가 밍크코트를 해왔네. 백화점에서 1,000만 원짜리 침대를 해다 줬네 하면서 은근히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게다가 시자짓이 대박이었어요. 안부 전화 안 했다고 난리시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한창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해줄 땐 어머님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자주 거셨어요. 덥거나 추운 날 건강 조심하라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시기도 하셔서 저도 어머님께 편하게 전화를 거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안 거시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었고요. 그런데 그게 적다면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제 목소리를 들어야 한대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나? 그것도 그렇고 갑자기 합가하자 들이닥치질 않나. 겨우 달래서 보내드렸더니 한 달에 용돈 50만 원 넘게 요구하시질 않나. 이래저래 시어머니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본인이 중간에서 중재하는가 싶더니 어머님의 합가 사건 이후로는 뭔가 다 귀찮아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의 안부 전화 요구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알면서 그냥 받지 마. 너도 하지 말고. 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안 받았더니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변했다고 난리를 치셨대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어떡해. 정말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혼 7개월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엄청 싸웠네요. 솔직히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 없어서 퇴근하고 나면 드러누워 있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런저런 일이 겹쳐 힘들게 되니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싸움이 잦아지면서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 받자고 먼저 요구해서 같이 센터도 다녔습니다. 상담 선생님 앞에서는 매시간 울면서 본인이 너무 부족해서 미안하다, 더 잘하겠다, 뉘우치던 사람이라 저는 갱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간 정도 많이 붙어서 그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머리로는 내가 이득될 게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이라는 게 뭔지 싶더군요. 그래도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남편 직장 동기의 양심 고백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소개팅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 붙고 난 직후부터요. 저는 그때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들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뒤에서 딴 여자들 만나고 재고 있었대요.
어쩐지 시험 붙자마자 프로포즈 하겠다던 지난날의 약속은 어디 가고 밍숭밍숭하게 굴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소개받은 여자랑 계속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뒤를 잘 캐보라고 지금도 야근한다고 퇴근 안 하지 않았냐면서 자기가 알기로는 그 여자 집에 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랑 그럼 지금 1년이 넘은 사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거의 2년 다 되어 갈 거예요. 그 여자 집은 양재예요. 여자 부모님 집이 잘 산다고 하면서 재수 씨랑 저울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 뒷바라지한 여친 버리면 벌 받는다고 하니 재수 씨랑 결혼한 거고요. 그래도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그 새끼 여전하네요. 내가 아는 재수 씨는 너무 착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이건 재수 씨가 꼭 알아야 한다고 저더러 꼭 말해주라길래. 그렇게 제보받은 내용은 충격적이더라고요. 박사과정 밟고 있는 부잣집 딸이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선불 여자들 중 하나였던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참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에 들어온 남편을 맞았습니다. 밖에서 그 여자와 뒹굴고 온 주제에 저더러 회사 일이 힘들다며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남편 뒤를 밟았죠.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장면, 밖에서 키스하는 장면 모두 영상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렇게 2달간 증거를 모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계속 안부 전화 안 한다며 난리치고 왜 용돈 안 보내냐며 저더러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고 속이나 긁더군요. 2달 증거 긁어 모은 후에 저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2달 동안 지옥에 갇힌 심정으로 매일매일 울었기 때문에 이혼 통보할 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하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랑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위자료는 결혼할 때 내가 갖고 온 5천만 주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랑 시모 둘 다 처음에는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저더러 눈물도 안 흘리는 거 보니 계획적인 이혼이라고 하며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더군요. 이혼 절대 안 해준다고 뻗팅기고 이혼할 거면 집 팔고 반을 나눠달라고 하는 미친 시모와 그 아들이었어요. 그 바람에 소송으로 넘어갔고 1년 반 동안 질리고 질리게 끌다가 결국 위자료 3,500 받고 헤어졌습니다. 아주 더럽게 이혼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 왔었고 겨우 정신줄 잡고 버텼네요. 그나마 주변에서 애 없는 상태에서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제 친정 부모님도 제 잘못 아니다. 살다 보면 똥 밟을 때도 있다고 저를 안아주셔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똑바로 살고 싶었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 뒤 건너 아는 사람의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고요. 사업하는 사람이고 성격도 좋은데 돈도 많이 벌어서 제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려 하는 사람입니다. 제 재혼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라 저에게 신뢰를 주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믿음과 사랑을 주었고요. 그렇게 결핍과 결핍이 만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예쁘고 소중한 딸도 하나 낳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긴 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전 남편과 제 친구들은 겹치는 인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아도 소식이 귀에 들어오곤 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랑 바로 재혼하려고 했다가 그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전시모가 저에게 한번 연락해 다시 합칠 수 없겠냐고 빈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여자랑 잘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 남편은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평판도 쓰레기로 추락해서 선도 소개팅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 따지며 여자 못 만나고 그냥 술집에서 부킹하다 만나는 여자들과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만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번 돈은 주구장창 외제차 바꾸는 데 쓰고 얘기 듣기로는 도박도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빨리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린 행복한 가정에 몰두해 그 인간을 까맣게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그 인간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 구태여 저에게 전할 필요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전시모에게서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번호를 바꿔서 연락 닿을 방법이 없을 텐데 어찌 알고 전화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응, 현경이 핸드폰 맞지? 지훈이 엄마야. 잘 지냈니?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네? 아니, 내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요?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으니 이런 연락 다신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제가 화를 버럭 내며 끊으려 하자 전시모가 다급히 사과부터 하며 얘기 한번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지내니? 재혼은 했니? 우리 아들한테 네 얘기 좀 알아오라고 해도 얘가 절대 말을 안 해줘서 네 소식을 통 모른다. 우리 그래도 과거에 끈끈한 사이였는데 그래도 안부 정도는 묻고 살아도 되지 않겠니? 제가 왜요? 뭐 좋게 헤어졌다고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전시모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며 저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염치불구하고 물어물어 제 연락처를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사실 너 재혼한 거 알고 있었다. 그래도 부탁 한 번만 하려고 했어. 너 우리 지훈이 얘기 정말 모르니? 우리 아들 많이 아프다. 그 젊디 젊은 녀석이 글쎄 암이라더라.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가 아니라 식도에. 전시모가 구구절절 울면서 저에게 전 남편이 암 판정 받은 이야기를 읊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대체 왜 하세요? 저더러 뭐 죄책감 가지라는 의도예요?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사람 마음 갈기갈기 찢어놓고는 저더러 뭘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끊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너만한 사람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괜한 욕심에. 우리 아들도 잘못했지. 죽을 죄를 졌지. 그래도 난 네가 누구보다 착하고 심성이 여리다는 걸 안다. 우리 아들도 너 많이 사랑했어. 너도 그거 알잖니. 그래도 둘이 부부 사이였으니 이혼하고 끊어냈다고 해도 사람 인연이 그게 아니야. 전시모는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아들 항암 치료 중인데 한번 와줄 순 없겠니? 우리 아들 얼굴 보면 너도 딱하다 느낄 거다. 그렇게 한 번 더 용서를 해줘. 응? 우리 아들 죽을 수도 있는데 너도 모른 척하면 나중에 너만 힘들어져. 너 착한 애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와다오. 전시모는 저에게 병문안을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아픈 얘기를 저에게 또 하는 겁니다. 나도 당뇨 합병증이 와서 사실 잘 못 걷는다. 아들이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퇴사하고 나니 대출도 못 받아서 간병인도 못 쓰는데 네가 우리 사정 좀 딱하게 여겨주면 안 되겠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네 전 남편인데 너도 마음의 짐 좀 덜게 우리 아들 좀 같이 돌봐주자. 응?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저더러 전 남편 병수발을 들라니요. 심지어 제가 재혼한 걸 알면서 전화해 이런 부탁을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푸하하 미친 듯이 웃어버렸습니다. 양심 없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 인간 아주 지 엄마를 쏙 닮았어요.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도 죄책감도 없는 게 두 모자가 똑같아요. 나한테 그런 큰 상처를 주고 어떻게 병수발을 들러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병수발 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의 짐 좀 덜어주고자. 마음의 짐은 개뿔. 죽으면 잘 죽었다 하겠죠. 내가 마음 아파할 줄 아셨어요?
그러게 적당히 사람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겠죠. 뭣도 없을 때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 몰래 선봐서 저울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던 인간. 심지어 헤어지면서 장모님이 해준 집까지 반달라고 하던 인간과 그런 인간이랑 그냥 똑같은 엄마를 제가 왜 동정해요? 제 말에 전시무가 어안이 벙벙한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입을 떼어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넌 누구보다 착하고 순한 애였는데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니?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그걸 몰라서 물어요? 당신이랑 당신 아들 때문이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 인생 최초로 쌍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바로 끊더군요. 전화 끊고 친구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종 물으니 전 남편 암 걸려 회사 퇴사한 게 맞긴 하다더군요. 그런데 전시모가 말한 것처럼 암 말기에 손 못 쓸 정도는 절대 아니라더군요. 저에게 뻥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재혼도 했었대요. 여자가 바람나 또 이혼했지만요. 그 얘기 들으니 꼬셔 죽겠더라고요.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이런 거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맞긴 맞나 싶고요. 아무튼 그렇게 질러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12년간 쌓아온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암이라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합니다. 걱정은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도 참 쌤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었다고 연락 오면 장례식장에 가야 하나 싶네요. 제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1초 정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 잘한 거 맞죠? 안녕하세요. 지난 명절 시댁에서 있었던 정말 어이없고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 된 새댁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에겐 누나가 있어요. 신우랑 시매부는 사내 부부이고 유치원 다니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엄청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좋으셔서 신우 같은 경우 저한테 단 한 번도 시짜짓 하신 적 없고 쿨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매달리는 느낌? 연락도 제가 드리고 만나면 제가 더 반가워서 꼬리치는 강아지 마냥 형님에게 해실해실합니다. 그런 저를 신우도 참 예뻐해 주시고요. 시댁 재정도 나쁘지 않고 아버님도 과묵하긴 하지만 속은 따뜻하신 분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입니다. 시모는 친구도 없으시고 평생 가정주부만 하셔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애착이라고 해야 할지 집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만큼이요. 제 남편이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20살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따라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어린 아들 혼자 타향살이 하는 거 걱정돼서 못 보겠다고요. 시부도 반대하고 아들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 뭐라 했다는데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아들 삼시세끼 해줘야 한다며 서울에 투룸을 잡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기숙사 합격해서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학교랑 30분 거리 집에 살게 되어 통학하느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1학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 갔다고 하더군요. 연애할 때 그 얘기 듣고 솔직히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영화 올가미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어머니한테 너무 질렸고 아들 다 키우셨으면 이제 엄마 삶 사시라고 몇 번에 걸쳐 설득을 해서 그 이후로는 덜 집착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딸인 제 신우한테도 그러셨대요. 신우는 은행원인데 입사 초반에 진상 고객에게 된통 당한 적이 있다더군요. 가족의 통장 비밀번호를 막무가내 알려달라고 조르면서 제 신우에게 욕하고 물 뿌리고 그랬다나 봐요.
그 얘기 듣고 시어머니가 극대노하셔서 신호 지점에 일주일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 진상 고객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제 신호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얼굴에 물 뿌리고 욕하고 삿대질 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 남편이랑 신호 괴롭히는 친구들 또는 선배가 있으면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가 복수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열정 가득한 어머니이기도 한데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매를 키우신 시어머니셨다고 했고, 둘 다 성인 되고 나서는 좀 덜하긴 하셨대요. 저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크게 터치 안 하시길래 저는 많이 쿨해지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우랑 남편이 엄청 단속했던 거죠. 예비 며느리한테 간섭하면 아들 파혼 당할지도 모른다면서요. 사실은 예물 예단에도 한 소리 하고 싶었고, 저희 결혼 전에 미리 신혼집 들어가 살았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하시더군요. 그걸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중재했고, 그 이후로 어머님도 말 조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의 사건이 있긴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머님은 정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로남불,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인데 제가 출근 시간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쏜살같이 나가고, 남편은 8시쯤 일어나 딱 샤워만 하고 나갑니다. 당연히 둘 다 아침은 안 먹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혼 때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아침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회사 가서 간단하게 먹고요. 지훈 씨는 원래 아침 안 먹던데요. 우리 지훈이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밥 떠다 먹여주고 학교 보냈는데? 어머님, 그건 어릴 때잖아요. 혼자 산 이후로 한 번도 아침 차려 먹어본 적 없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아침밥은 좀 먹어야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더러 그래도 신혼이고 부부인데 아침에 밥은 같이 먹고 출근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는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고 하니, 그래도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밥을 꼭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저더러요. 그래서 차라리 늦게 일어나는 남편이 기상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밥을 차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네요. 남자가 뭘 할 줄 알겠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얘기 들은 다음 날부터 이악 물고 아침에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죠. 눈도 못 뜬 채로 정신 못 차리는데 당연히 아침 먹을 리가 없죠. 10년을 넘게 아침 식사를 안 하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아침 먹어. 어머님이 밥 차려서 아침밥 먹으라셔. 일어나서 먹으라고. 라고 했더니 남편이 눈치 보며 일어나더군요. 아침밥 할 필요 없다고 계속 남편이 말했지만 저도 오기 부려서 일주일 내내 새벽에 밥 차려 남편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안 좋다며 하루 종일 힘들어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해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다시는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남편만 챙겨줍니까? 어머님은 본인 아들만 고생하며 일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만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신우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본인 자식들이 제일로 귀하고 제일로 불쌍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혼에도 사내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초반에 신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해요. 신혼의 당시 신혼집이랑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라 자주 왕래하시는 편인데 어머님이 그날 말없이 신혼회로 가셨다더군요. 제 시매부가
어리둥절하게 어머님을 맞았는데 어머님 왈. 무슨 남자가 아파서 휴가를 땄어? 그렇게 비리비리해서야 되겠어? 얼마나 아픈가 내가 확인하러 왔네. 같이 일하는 부부 사이에 건강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쉬어야 되겠어? 라고 하셨다더군요. 어머님은 신호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던데 심해부는 그런 장모님께 서운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양가 싸움 나서 일 커지고 그랬다네요. 그때 이후로 좀 자제를 하셨지만 별일이 다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신우랑 시모랑 제 앞에서 언성 높여 싸운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눈치 보긴 하셨지만 매번 어이없는 망언을 잘하세요. 주로 명절 때마다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신혼애가 멀리 이사간 이후로 어머님은 명절에 자식들이 언제 집에 오는지 그리고 몇 박 하는지 엄청 예민하게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이 만약 4일 쉰다고 하면 그중 하루는 꼭 딸네 아들네 다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랑 심해부한테 일정 조율해서 각자 본가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명절 당일날 자식들 다 모으려고 하세요. 심해부도 장남이라 명절 당일엔 절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모가 그걸 싫어합니다. 아니 김서방,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아들이라고 꼭 명절 당일에 집에 가려 하는가? 우리 딸도 명절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심해부더러 처가에 먼저 왔다 가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넌 아들이니까 명절 당일날 집에 오는 거야. 초장부터 그렇게 정해놔야 명절마다 안 싸우고 편하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명절마다 이상하게 신우랑 항상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심해부도 짜증이 나서 아무 때나 오긴 했지만 저희 어머님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돈에 관해서도 웃지 못할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양가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보내드리고 10만 원씩 현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있는 그 주에 양가 방문하려고 했죠. 저희 친정이 교회 다니셔서 일요일은 무조건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시기에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시댁은 주말 내내 시간이 다 되셨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일요일에 찾아가 뵙겠다고 하니 서운하다고 하시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네 친정에 먼저 가면 어떡하니? 앞으로도 네 친정부터 그렇게 챙길 거야? 그래, 자기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한 건 맞지만서도 나도 이제 네 엄마인데 조금 더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며 저더러 토요일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날이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한테 상황 설명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며 언제 오든 상관없다 하시며 시댁 가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 갔더니 신혼애도 있더라고요. 신우도 시댁에 가야 하는데 무조건 토요일에 친정 오라고 하셨던 거죠. 이런 유난도 없었습니다. 용돈도 양가 똑같이 10만 원 넣어드렸더니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시며 시댁은 5만 원이라도 더 달래요. 왜 그래야 하냐고 남편이 물으니 본인네 집은 강아지 2마리가 있지 않냐고 하시대요. 강아지랑 용돈이랑 뭔 상관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랑 저도 얘기가 안 통해서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도 하기 싫고 전화 와도 할 말도 없고요. 신우가 그런 저를 걱정한 듯 자주 챙겨주셨어요. 우리 엄마 진짜 주책이지? 저러다 마실 거야. 예전부터 좀 별나셨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중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올게. 나 봐서라도 좀 봐줘. 응? 그렇게 애교 섞인 장난으로 저를 챙겨주셨고 축의금도 1,000만 원이나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생색 내신 적 없고요.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제 생일 때도 명품백 사준다며 백화점 끌고 가셨는데 제가 한사코 사양에 그냥 밥만 얻어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교육도 신우가 다 시켜주셨어요. 야, 너는 네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집안일도 무조건 반반해야 해. 네가 안 하면 네 와이프가 해야 하는 거야. 둘이 같이 일하고 같이 쉬어. 알았지? 너 제대로 못하면 내가 이혼시킨다. 그런 식으로 제 앞에서 남편을 잡아주시는가 하면 친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소한 코치까지 남편이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바라던 시어머니상이 신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신우가 나이차 많이 나는 큰언니처럼 느껴졌고 더 잘하고 싶었어요. 신우 때문에 시댁이 그나마 좋았네요. 그러다 지난 명절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신우가 시모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화내는 것 처음 봤네요. 추석이었어요. 모처럼 연휴가 길어 여유롭더라고요. 시모는 또 제 남편이랑 신우한테 며칠 전부터 달달 볶아가며 같이 오라고 하셨나 본데 신우가 이번에는 본인의 시댁 먼저 갔다 온다고 해서 어머님이 좀 삐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은 이번 추석 때 이모들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셨기에 저희도 딱히 날짜 조절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신우가 시댁 올 때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네랑 같이 명절을 또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형님 좋아하니까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며 재미나게 시간 보냈죠. 어머님도 끼어들려고 하셨지만 같이 있으면 남편한테 잘해라, 가장을 하늘같이 생각해라 이런 고리타분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신우가 철벽 차단하거든요. 그날도 신우랑 테라스 앉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오시더라고요. 현주야, 김서방 어제 술 먹었다니? 네, 엄마. 어제 김서방 친구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술 마셨어. 왜? 아니, 얼마나 마셨길래 아직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처갓집 보는데 장인 장모 눈치도 안 본다니?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리고 나도 술 먹었는데 내 입에선 술 냄새 안 나? 신우가 그렇게 말하며 시모에게 하하하고 입김을 내뿜자 어머님이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또 시작이네 한마디 하며 인상을 찌푸렸고요.